안녕하세요. 머니글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머니글라이딩 TV 첫 번째 영상인데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와 같은 각종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 무자본 창업 등 다양한 돈 버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영상을 통해 소개드릴 예정에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얻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통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이지만 편의상 실업급여로 지칭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자격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으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퇴직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럼 비자발적 퇴직의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 공고사직하는 경우, 경영상의 해고, 폐업, 정년,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회사 사정이라고 함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희망퇴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인 해고라 하더라도 형법 또는 법률 위반,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 결근 등 근로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은 무조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간주합니다. 첫째,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낮아지게 된 경우. 두 번째,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네 번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다섯 번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통군이 곤란해져 퇴직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요. 첫째, 사업장의 이전. 둘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정근. 셋째,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넷째,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퇴직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근이 곤란해진다는 뜻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각종 교통 맵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겠죠. 경우에 따라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사항과 같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여러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빙자료를 갖추시고 퇴직 전에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첫 번째 조건인 퇴직 사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본인이 다녔던 하나의 회사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다닌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물론 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180일 중에는 유급휴일은 포함이 되지만 무급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1일은 무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달력상 180일인 6개월로는 부족하고 대략 7개월 이상 되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즉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가 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 일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측 간편 모의 계산 클릭 후 자신의 연령, 근로기간,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가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210일이 되겠네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고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회사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개인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실업급여 하단에 위치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워크넷 사이트가 안내가 되는데요. 바로 이동을 해서 구직 신청 버튼 클릭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했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해진 날짜에 매 회차 실업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 인정이라 함은 수급 자격자가 지정된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매회차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1차와 4차는 고용복지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보통 실업 인정 신청 후 그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이것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고자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인데요. 제도를 악용해서 취업의 노력보다는 단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22년 7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된 실업 인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업 인정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매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22년 7월 1일부터는 1차와 4차 실업 인정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체 수급 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주 1회씩만 하면 가능했지만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이상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 취업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 인정 방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장기수급자는 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이 4주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강이나 심리상담은 인정이 안되며 모두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으로만 2번씩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는 5차에서 7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1회 포함하여 4주 2회가 되어야 하고 8차 실업인정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 만료일 직전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이 4주 1회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변경된 재취업활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도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오로지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이전의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7월 이후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자기개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제목만 달리해서 증빙해도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으로 모두 인정이 되었지만 7월부터는 실업급여 전 회차를 통틀어서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워크넷 구직 신청 시 작성한 희망직종 안에서 입사 지원을 해야 합니다. 희망직종 상관없이 마구잡이식 지원은 재취업활동이 아니라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신청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1건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이전에는 모두 인정이 되었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지는 실업 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결론을 확정짓지 마시고 노무사 같은 전문가 상담이나 고용복지센터에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